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것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두 번째 토론자로서 서혜정 한국장애인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서혜정 박사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 가족 안에서의 장애 아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15년 전에 박사 논문이 이제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200명 정도 제가 그때 조사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조사했을 때는 여성 이민자의 관점이었었고 가족의 문제를 했었죠. 그때 제가 만났던 가족들은 아이들이 영유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한 15년 지나니까 제가 이제 작년 2018년에 개발원에서 이제 그 안에 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아마 토론으로 나가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김정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큰 다문화 가족 안에서의 장애인 가족에 대한 큰 틀을 말씀하셨으면 좀 더 그 안에 장애 아동 좀 초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오늘이 이제 이 종합 실태조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내에서 장애 아동 관련한 현황, 실태조사 현황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아까 이제 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 결혼 이민자랑 장애인 남성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장애 아동이 중심인 가족이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아동 입장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 제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지자님이 이제 쟁점이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좀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 토론문은 지금 토론 자료 45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다문화 가정 안에서의 장애 아동에 대한 현황은 아까 이제 46쪽을 보시면 아까 금방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제 가장 큰 통계는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3년에 한 번씩 있는 거고 표 1을 보시면 2009년부터 쭉 나옵니다. 이제 아까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이제 가장 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이게 표본조사이기보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이제 그 안에서의 장애인 가구 비율은 2009년에는 17.3%로 되었는데 2015년에 6.4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이제 5.8로 점점 줄어드는 걸로 나왔죠. 이제 제가 이거 할 때가 2018년 단어가 없어서 그랬지만 그 안에 자녀 아동을 보면 이제 5.7이었고요. 계속 2012년에 12.2, 9.5 그리고 요번에 이제 2018년 기준으로 13.3이라서 그건 약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아까 직접적으로 가장 큰 장애인 실태조사랑 그다음 다문화 실태조사랑 장애인 가구가 중에서 자녀가 장애인 가구 비율을 좀 비교를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약간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쨌거나 전체 가구 중에서 장애 아동이 있는 가구 비율은 5.3%라고 그러면 다문화 가족 안에서의 장애인 가족은 여기 뒤에 있네요. 네, 13.3%로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해도 약 한 2~3배 정도 된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가? 이건 이제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 조사가 9세 이상부터 조사를 합니다. 아이들은, 아동은.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제 장애 아동은 다 어렸을 때 발달하고 그리고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본인도 이주 여성이고 하는데 아이까지 장애가 있고 발달 장애, 특히 이제 언어 장애가 있으면 자기 때문에 언어가 지체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한 10분 만나봤을 때도 다 등록을 거의 다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또 다른 이게 어떤 차별이 올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장애 등록한 아동만의 숫자가 한 2~3배 많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9세 미만의 아동들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장애 등록을 실제로 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비율보다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애 아동에 대한 현황을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다문화 가족 실태에 대한 게 주로 데이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가 있어요. 이거 이제 종전 조사를 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다문화 청소년도 이제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하고 있지만 거기도 만 9세 이상을 하고 있어요. 6천 명 정도를 해서 다문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가장 큰 조사이긴 합니다. 그 안에서도 약 그 청소년 중에 이제 장애 청소년 10% 정도라고 하는데도 별도의 이런 분석은 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다문화 가족 안에서 이제 표본조사건 종단 연구, 패널 조사로 봤을 때는 다문화 가족에서 장애 아동이 있는 가구가 전체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현황 중에서 여기에서 좀 빠질 수 있는 게 다문화 가정의 아내 중에서 그 아동 중에서 그 보면 60%만 국내에서 성장한 아동들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 그 한 20%는 외국에서 성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요즘 얘기하면 이제 그 이주 배경 아이고 중도 청소년들이죠. 중도 청소년들은 여기에서 이제 중도 입국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초등학교 정도는 그래도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 국민이랑 똑같이 잘 볼 수 있지만 이제 중도 입국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성장한 아이들이 전체 통계에서 60%라는 것은 20-30%가 외국에서 이렇게 자라거나 거주하거나 주로 했다는 게 20% 되면 그 아이들이 예,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아이들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는 확률이 있을 거다라는 게 하나 제가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중도 있고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아이들의 이제 학교 진학률을 보면 특히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는 장애 아동, 다문화 가정의 장애 아동 진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재학 중인 아동을 조사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은 또 여기서 이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랑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가 유일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까 연령, 특히 이제 9세 미만의 아동, 또 학교 밖 친구들, 청소년의 아동 청소년들, 중고등학교가 특히 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입국한 아이들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이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뭐 현장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또 다문화 가정 내에 장애 아동 입장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저희가 그 2018년에 조사하고는 실제 아까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서 그 아동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장애가 있다라고 등록한 아동이죠. 보니까 이제 102명 정도 됐고 실제로 저희가 실분석은 한 75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사례수가. 그 두 그룹으로 저희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제가 비교 분석했을 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이제 장애 다문화 가정 안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이랑 장애가 없는 아동을 비교하는 게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따로 조사할 수 없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본조사지만 가장 대규모의 조사이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의 어려운 정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어서 두 분류를 제가 나누어서 조사했습니다. 뒤에 조금 제가 48쪽을 보시면 그 조사한 결과의 2차 자료 분석 결과에서 좀 주요한 의미를 저희가 인포인트를 주는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는 아까 잠깐 앞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비장애 아동보다는 장애 아동들이 다문화 가정 안에서 굉장히 그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언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다문화라는 게 이제 언어의 어려움이 가장 이주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그런 자극을 주지 못 줘가지고 언어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란 것은 어려움이 한국어가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더 나라 말을 배우고 싶냐? 그랬더니 사실 그런 욕구도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건 좀 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저희가 예상하고 현장에서도 아시겠지만 그 학교 생활이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렵고
일단 비장애 아동, 다문화 그냥 아동보다는 다문화 장애 아동들이 굉장히 학교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제 정서적인 거, 우울감도 굉장히 2배 이상 높게 나왔고요. 특히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아까 이제 이주 여성도 참여를 받지만 그 장애 아동도 너네 엄마가 이주 여성 아니냐, 너도 장애 아니냐 그래서 훨씬 더 차별 경험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이제 교육이나 도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가장 큰 정책적으로 이제 아동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은 역시 이제 가장 실제의 교육이잖아요. 중고등 교육 때 아이들의 이제 그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특히 이제 발달장애 언어 지체 아까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언어 치료를 합니다. 거기 이제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장애 아동의 의심하는 다문화 가정 안에서 특히 이제 장애 아동으로 의심된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그냥 아동이지만 한 6개월이면 금방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적 장애가 있거나 이런 걸 의심되면 훨씬 2년 이상 더 이제 어려운 거죠. 비율이 이제 제가 A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보니까 다문화 방에서 언어 치료받는 그 아동 중에서는 장애로 의심되는 아동들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확실히 그냥 일반의 다문화 가정의 아동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이제 언어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에서 알 수 있지만 이제 거기 이유를 저희가 직접 만나봤더니 아이들은 사실 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동을 만나봤고 언어적인 어려움은 학교적인 어렵지만 아이들은 솔직히 학교 생활에서 대학교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 학업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교육. 그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또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정책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약간 직접적인 이제 사례는 아까 이제 여기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문화 가정 내에서 장애 아동의 정책과 제도적인 문제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연구할 때 다문화 가정 내 장애 아동을 뭐라고 이제 용어를 적는가라고 이제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선진국이시고 그렇죠? K방역 때문에 전 세계가 저희 한국을 가기 때문에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제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말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주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제 이주 맥락에 있는 모든 장애 아동이라는 명칭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주 요 단어는 어떤 말을 용어가 상징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저희가 다문화 가정하고 다문화라는 게 현장에서 다문화 아이 이렇게 이제 용어로 해서 하나의 또 차별이 돼가지고 잘 예쁘게 져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영어 그대로 해서 올 children in the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그래서 모든 국제 이주 맥락에 있는 아동이라고 포함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다문화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여성 가족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또 한국의 배우자가 있는 가족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이주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특히 가장 문제가 이제 이주 노동자, 이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가 빠지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미등록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만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빠지고 또 여러 가지 다문화라는 게 이제 되게 중축되어 있는 아까 이제 발제자님은 다문화와 장애라고 했었지만 그 안에 플러스 가족이라는 게 있고요. 그 장애 아동은 또 하나 굉장히 4개, 5개에 대한 여러 가지 중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가족이라는 것도 다문화뿐만 아니라 아까 한국만 봐도 그렇고 특히 문제가 이제 재혼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남편이 재혼하거나 또 와서 이제 아까 사별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주 여성이 재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아동의 가족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요. 플러스 이제 아동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보편적인 권리로 우리가 권리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어 정리를 하면 국제 이주 맥락에 있는 모든 장애 아동이다라고 하고 조금 이게 길면 이주 장애 아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저희 연구진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두 번째는 국제에서는 역시 장애 아동, 특히 이제 이주의 맥락, 국제적인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은 다 권리로서 저희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저희가 이제 가입한 모든 이제 협약에 저희가 다 가별해서 보호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나라인데 헌법에서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명시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이주 장애 아동을 차별하고 있진 않아요. 다 모두 국민으로서 이제 권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저희가 배제되기 때문에 장애인 서비스를 받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뭐 장애인 문제는 장애 등록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뭐 이주 아까도 이제 국적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같은 이주는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국민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장애는 장애 등록을 했냐 아니냐 이런 두 가지가 겹쳐서 그것들이 이제 안 됐을 경우는 전혀 아무런 복지에 관한 권리를 저희가 보장받을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저희 해결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아까 어떤 기준에 저희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주라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도 저희가 가입을 했고 이주 노동자 권리위원회도 저희가 다 가입을 했고 또 장애인 권리협약에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권리를 보장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제가 유엔 CRP에서 매년 이제 국가보고서 내고 이제 저희가 공보상을 받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유로운 이제 국제 이주가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정신장애인은 이주가 저희가 안 되게 되어 있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출입국 관리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출입국에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신장애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더 좁혀서 우리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모든 근거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서 활동보조, 이는 외국인 장애 활동 지원 보조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2018년 사실 난민 아동만 2018년에 이제 미르 파키스탄 아동이 됐을 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활동 지원은 등록하게 됐지만 실제 서비스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저희가 계속 장애인 복지 사업에서 제안을 했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이제 저희가 제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예산이 우리가 이제 없으면 이제 예산상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없어서 이런 문제도 저희가 굉장히 차별적인 조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주 장애 아동이라면 모든 아동은 사실 이런 기본적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받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뭐 국적이 있건 없건 그렇죠? 장애 등록을 하든 안 했건 아동이라면 최소한의 활동 지원 서비스나 장애 복지법상에 있는 서비스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우리가 국제 가입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다 장애인 다문화가 휴대 조사를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이제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조사를 했지만 굉장히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실태조사나 신축 면접으로 좀 어려워서 반드시 이제 한국의 국내 체류 중인 아까 이주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아주 실질적으로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사 대상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국적이나 체류 자격증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장애 아동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내용도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했던 모든 실태조사의 이런 일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장애 진단이나 상담 그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에 의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자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신체적 정책 장애를 모두 포함한 이런 장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서비스가 돼야 되는지 좀 그런 어떤 통계 조사가 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다문화 가족을 굉장히 이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고민이 있지만
좀 더 이제 쉽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좀 더 많은 범주와 어떤 영역까지 담을 수 있을지 이제 좀 고민을 하셔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에 대한 이제 조사적 정의가 되게 이제 나중에 범위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국제 결혼 가정 자녀 다 포함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국내 출생 자녀는 물론이고 아까 중도 입국 자녀 그 안에서 장애아동은 물론 더 많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가정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또 이런 이제 모든 사실 거주 자체의 목적이긴 하지만 정착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런 이주민들도 되게 많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근로로 왔지만 외국으로 원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 등록을 반드시 하지 않았어도 전문가에 의해서 자기가 의심되는 이런 아동들, 영해수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넓게 되면 가족이라는 범위 좀 확대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먼저 좀 조사적 정의를 좀 하고 나서 실태 조사나 아니면 정책 제안을 좀 구체적으로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혜정 박사님께서는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보면 이제 자녀가 장애인 가구 비율이 조사마다 어떤 데는 5%, 어떤 데는 13%좀 차이가 나는 그런 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아마 이게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특히 장애 청소년 관련 문제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장애 청소년들의 진학률 문제, 또 학교생활 적응 문제, 또 정서적인 우울감 문제, 또 차별 경험 문제 이런 쪽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더 정책적으로 좀 고민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다문화보다는 국제 이주 맥락에 있는 장애 아동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그 난민 관련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출입국법이라든지 또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도 이제 이 다문화라는 용어는 아마 상당히 현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제대로서는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좋은 그 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장애도 현장에서는 좋아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좋은 말을 좀 찾아야 되고 장애도 마찬가지고 다문화도 좀 더 이게 가치가 좀 이게 중립적이고 어떤 용어 자체에 차별이 없는 이런 용어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다문화 가정의 이제 장애 아동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당연히 국제 결혼에서 온 자녀는 당연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까지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걸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이제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 문제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다문화 가정의 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신경을 잘 못 썼는데 그래도 우리 DPI가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